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간체 1강을 하고 바로바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서간체 2강입니다. 서간체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거든요. 여러분이 캘리할 때 한면으로 쉽게 쓰는 것도 뭐 일종의 서간체이긴 하지만은 서간체가 좋은 글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간체는 뭐 한자의 오체, 전서해서, 전서이서, 해서, 행서, 초서, 그 다음에 한글의 공체, 판본체, 흘림체, 정자의 흘림체, 그 다음에 공체, 정자, 공차, 흘림체, 그 다음에 봉서체, 여사서체, 뭐 여러 가지 한글에도 글씨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한 후에 운필이 완화하게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많이 들어보신 가장 중요한 중봉이죠, 중봉. 중봉, 제가 이제 여기서 스케치를 쓸 때 가능한 서간체의 모양을 이렇게 중봉이나 써도 되고 궁체처럼 이렇게 궁체처럼 써가면서 써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서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역을 하기 전에 갖춰야 될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중봉인데 그 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원필, 붓끝이 얼마나 잘 모아지느냐. 원필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간체를 잘 쓸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크게 나눠서 방필, 원필과 방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필은 전체적으로 크게 말하면 두 가지뿐이거든요. 원필과 방필.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자, 역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역입. 지금 제가 쓰는 것이 서간체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씨를 써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봉. 회자입니다. 회봉. 다 내용을 뭐 일일이 말씀드릴 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은 쭉 붓이 나가다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붓을 세우면서 모으는 절 세운다 그러죠. 절 하면서 붓끝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굴리는 거, 굴을 전자, 전획. 원필은, 자, 다시 조금 들어와서, 원필은 붓끝이 모아지면서, 붓끝이 완전히 모아지는 것이, 이것이 가로로 가든 세로로 가든 마지막에 붓끝이 모아져야 돼요. 원필이죠. 방필은 붓이 넓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서 넓게, 페인트 붓처럼 넓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방필이고, 역입은 지금 한 것처럼 첫 획을 그을 때나 가장 많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도 이렇게 가고 가로액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 여깁이죠. 회봉은 제일 마지막에 여깁 들어가서 마지막에 붓끝을 딱 보면서 다시 붓끝을 고르면서 제자로 들어오는 거. 그게 회봉이죠. 절은 가다가 붓이 딱 섰을 때 완전히 붓끝이 모아지며 서는 거. 전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니은자나 기역자나 원을 그릴 때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역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서간체를 잘 쓰기 위한 조건이 결국은 중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도 그걸 다 이루기 전까지 뭐 서간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의식해가면서 자꾸 쓰다 보면은 여러분의 글씨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중복되는 말들이 중복되는 용어입니다만은 더 쉬운 말로만은 말씀드리면은 획이나 선이나 하는 그 면이 붓의 면이 바뀌는 거예요. 면을 바꾼다. 그렇게 자, 이 지금 쓰는 것들이 다 서간체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참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을 바꾼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그러냐? 방향전환을 한다 그래. 방향. 그리고 서간체 하실 때 절대 처음에 연습하실 때 빨리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쓰는데 이렇게 천천히 궁체 쓸 때처럼 신중하게 팔의 힘을 조절해 가면서 써야 돼요. 방향 전환. 이러한 요건들이 잘 갖춰져야 그래야 서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괄적인 그 전체적인 말씀 드렸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지금 드린 내용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조금 번져서 조금 진하게 농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간체 쓸 때 이것도 역시 궁체나 판본체나 이런 것처럼 내려 긋는 획, 옆으로 긋는 획, 이자, 어자가 중요하겠죠. 근데 궁체는 한 가지고 판본체도 한두 가지. 내려 긋는 획, 가로 획, 세로 획이 기본이 한두 가지로 끝나지만은 서간체에서는 아주 다양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하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이자입니다. 이자 내려갈 때 조금 이렇게 궁체 같으면 이렇게 이자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서간체는 그렇게 모양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쉬워요. 단지 운필이 어려운 겁니다. 대면서 치 받고 다시 세우면서 절을 주어가면서 내려오면 이것이 이자입니다. 또 역입을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방향이 바뀌면서 중봉으로 모아져 내려오면 이것이 서간체 이자예요. 이자. 글씨를 쓰면 모양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또 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치 받아서 여사서체 쓸 때처럼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자, 보시죠. 혹은 이렇게 붓끝을 모아가면서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이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회기 이런가 그런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이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자를 쓴다면은 이렇게 기역을 쓰고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가면서 붓끝을 모아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쓰면 서간체 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를 썼으니까 이자는 나왔죠. 그럼 가를 쓸 때 기역이 이 한 가지냐? 아니에요. 기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 방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그냥 반드시 내려와도 가짜입니다. 이렇게 혹은 비백도 나오고 혹은 이렇게 궁채처럼 꺾어서 다시 세워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짜가 내려갑니다. 이거 서관체예요. 그리고 서관체의 중요한 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궁체의 흘림체와 비슷한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잘 안 되면 처음에는 궁체의 흘림체를 꼭 기억하시고 궁체의 흘림체에다가 강약을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시 판본체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짜예요. 가짜가 아주 여러 가지 나옵니다. 획은 이럴 때는 또 기억이 반듯하게 가서 다시 세워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또 어떤 때는 가로획이 가늘게 나오고 세로획은 강하게 방필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것도 서간체예요. 가짜죠. 가짜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힘을 완전히 팔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힘줄에다만 힘을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 또 색다른 가짜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면을 바꾸면서 중봉으로 획을 중봉으로 이끌어 나가면은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면 여러 가지 나오죠. 가짜는 그래도 좀 단순하니까.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우선 어자는 나중에 하고 내려걷는 가짜, 나자로 갑니다. 나자. 가짜도 궁체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나자. 또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내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궁체 흘림체에 가까운 그런 모양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자의 방향이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궁체처럼 이렇게 가도 되고 우리 또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수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아래를 두껍게 하고 아래를 또 두껍게 해서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 나자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 이런 단순한 글자는 오히려 모양이 내기가 어렵죠. 그러나 획이 복잡해질수록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자, 나자를 한번 더 써볼까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 나자를 쓸 때도 붓을 약하게 잡으면 강하게 잡으면서 혹은 강하게 내리꽂고 혹은 붓을 띄우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봉이 되게 쓰는 그러한 운필로 가야 됩니다. 자, 강하게 세워서 붓을 탕탕하게 신중하게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완전히 빼주면서 다시 이렇게 감각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자요.
아주 다양한 그 나자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자를,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구애를 받지 않아요. 정형화된 궁체 흘림체나 궁체 정자처럼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나자, 다자를 보실까요? 디귿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궁체와 아주 비슷하죠.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붓을 들을 때에는 강하게 누르고 누를 때에는 드는 것처럼 써라. 그거를 강하게 누르면서 하는 걸 돈필이라고 그러죠. 저 앞에서는 돈필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다 중봉에 들어가는 거니까 돈필. 네, 보세요. 한번 쓸게요. 돈필이라고 잠깐 중간에 서간체로 돈필이라고 쓰면 이렇게 씁니다. 돈필, 돈 할 때는 제하고 제필, 제필. 돈 할 땐 제하고 제할 땐 돈하라. 제필이라고 또 써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서간체 쓰신 특히 현안법을 쓰셔야 됩니다. 손목을 댄다거나 고정을 시키고 하면은 좋은 글씨가 안 나와요. 제필, 돈필, 제필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다자입니다. 막간에 이렇게 돈필, 제필하고 서간체를 보여드렸고, 다자. 다자를 이렇게 또 아주 판본체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쓰면서도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하게 쓰면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다 회봉도 되고 다자 볼까요? 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면을 이렇게 바꾸시고 탕색을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글씨는 좀 크게 써야 잘 보이겠죠? 다자를 씁니다. 모양을 일정하게 흉내를 낼 때는 물론 체본을 보고 일정한 모양을 흉내를 내지만은 이건 창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획을 써도 잘못된 건 없어요. 그래서 서간체가 오히려 쉽죠. 제일 어려운 것이 한자 우체보다 더 어려운 것이 궁체거든요. 한글 궁체. 그러나 서간체는 그 운필만 잘 되면 아주 재미있어요. 자, 다자.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쓰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다자가 나옵니다. 이때 모든 운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운필을 전부 동원하면 돼요. 다자요. 가나다라. 여기다 받침이 붙으면 이제 재밌는 글씨 나오죠. 다 하면은 다에다가 받침이 가면은 훨씬 더 획이 복잡해질수록 모양이 좋아지는 것이 이 서간체거든요. 물론 다른 글자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달자, 당자, 여기는 똑같이 써도 담자, 또 담자도 이렇게 아래를 넓게 이렇게 가도 되고 또 위를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가도 미음이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면이 바뀌어도 되거든요. 가나다. 너무 받침이 없으니까 지루할 것 같아서 조금 받침을 넣어봤거든요.
자, 단자를 하나 더 볼까? 다자를 한번 더 쓸게요. 내려긋는 획을 보세요. 내려긋는 획을 쓸 때 이렇게 중봉을 잡아가면서 내려가야 획이 고르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네요. 오늘은 다자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연습을 쭉 하시다 보면은 켈리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향이라는 노래 그런 게 있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런 게 한번 써볼게요. 서간체로. 이응할 때도 연필이 이렇게 정확하게 중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간체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사례대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다가 서간체로 감사합니다 쓰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쓸게요. 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